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법인세는 이미 중국보다 높습니다. 법인세율로만 따지면 한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입니다. 하루빨리 5.18 진실로 자유우파 정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탁TV 2021년 4월 2일 이슈 방담 262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법인세는 이미 중국보다 높습니다. 법인세율로만 따지면 한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입니다. 하루빨리 5.18 진실로 자유우파 정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미국의 13개 주가 연명으로 바땡땡을 고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세 인하를 막아놓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다가 고발당한 것입니다. 참고로 중공의 법인세율은 25%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인세율은 이미 중국보다 높은 27.5%입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고부와 가치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필요합니다. GDP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비율은 싱가포르는 33.6%인데 한국은 0.66%입니다. 자유우파 정부가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싱가포르 수준 17%로 낮춰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유우파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5.18의 진실로 자유우파 대통령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회원제회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글로벌 공식 외환 보유고에서도 그 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히 비교적 다른 나라, 유럽, 미국 달러화가 다른 통화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상당히 높습니다. 60%는 깨졌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달러화를 추적하고 있는 다른 외국 통화는 이 엔화입니다. 엔화. 엔화지만 그 미국, 일본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달러화가 엔화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 경제는 GDP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1990년에 비해서 지금 2015년의 GDP가 더 낮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자꾸 망하면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그 망한 기업들의 주식을 다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기업의 주식의 80%를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가 달러화를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달러화의 우월성을 유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땡땡 연방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버렸고 이미 이에 13개 주 검찰총장들이 바땡땡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좌파 바땡땡 행정부가 코비드-19 구제기금을 받은 주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업 법인세 감면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이에 13개 주들이 연명으로 바땡땡을 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데일리 켈러 보도에 따르면 13개 주 동맹은 민주당의 1.9조 달러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패키지 지원을 받는 주는 법인세를 인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3개 주 동맹의 리더 웨스트 버지니아의 패트릭 모리시가 수요일 알라바마 북부지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리시는 연방정부가 주의 재정권을 이렇게 완벽하게 박탈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과다한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헌법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입법부에게 그 주 일반 예산의 약 25%에 달하는 대규모 수표를 제공하는 대신 그들의 핵심적인 헌법 기능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방법원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리스는 세법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권력 수단들 중 하나라면서 10차 수정헌법은 바땡땡 행정부처럼 연방정부가 그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땡땡이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기금을 제공하는 대신 법인세 인하를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현행 법인세 21%를 공산당 중국보다 높은 수준 28%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인세는 25%입니다. 트통이 재임 시절 오땡땡이 만든 법인세율 35%를 현행 21%로 낮춰서 미국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트통 시절의 경제 성장은 바로 이런 법인세 인하 덕분입니다. 트통은 3월 31일 성명을 내고 바땡땡의 세금 인상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바땡땡의 세금 인상은 중국을 이롭게 하는 반면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어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애고 결국에는 남부 국경을 무너뜨려 혼란에 빠지게 한 것처럼 미국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통은 바땡땡의 이 정책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극좌파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케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수요일 바땡땡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이것은 거의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이미 중국보다 높은 27.5%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7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23번째였지만 문땡땡 정부 들어서 이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은 올해 법인세율이 10년 전인 2010년보다 낮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인상됐는데 그만큼 기업의 세 부담이 높아진 것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7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고 G7 평균도 33.1%에서 27.2%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에서 27.5%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비교 대상 37개국 중 10년 전보다 법인세율이 오른 국가는 우리나라와 독일, 터키, 칠레 등 8개국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유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법인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 경제학에서는 첫째 인적 자본, 둘째 연구개발, 셋째 경제적 불평등, 넷째 지하자원, 지하경제, 그리고 다섯 번째 외국인 직접 투자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사용합니다. 한국의 경우 인적 자본과 연구개발은 고소득 OECD 평균보다 높고 경제적 불평등은 최근 약간 증가했으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며 지하경제의 규모도 매우 미미한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GDP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비율이 2016년 0.66%로 지나치게 낮습니다. 이 비율이 싱가포르에서는 33.6%입니다. 이 비율을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한국 경제는 다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이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10% 안팎입니다. 법인세 최저 실효세율은 2%입니다. 자유우파 정부가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대대적으로 인하해야만 고부가가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경제성장을 일으키고 젊은 층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유우파를 결집해서 정권을 창출하려면 5.18의 진실을 밝히는 공약을 내세울 후보가 필요합니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거의 100%가 5.18 유공자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은 완전 100% 5.18 유공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중상위직 공무원으로 성장해서 한국을 말아먹는 딥스카발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할 사람인 해야 합니다. 이미 5.18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사회적 콘센서스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원가입, 후원과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